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느끼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영양제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분들보다는 영양제를 처음 접하거나 별다른 고민 없이 유명한 제품 위주로 구매해왔던 이른바 초보자에 해당하는 분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업이니까 이런저런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깊은 지식을 쌓기 어려운 게 당연하고 꼭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당장 필요 없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영양제에 큰 돈을 들이는 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안 좋은 영양제 구매 패턴에 대해 몇 가지 예시를 드리면서 초보자 분들께서 어떤 영양제를 먼저 구매하면 좋을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섭취할 필요가 없는데도 꽤 많은 분께서 섭취 중이셨던 영양제, 첫 번째는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아니, 항산화제가 필요 없다니 무슨 소리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산화제 자체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산화제는 필수 영양소로 분류되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입니다. 이 성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일이든 종합 비타민이든 충분히 섭취해서 결핍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항산화제들입니다. 알파리포산, 코큐텐, NAC 같은 특수한 항산화제들을 유행에 휩쓸려서 섭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피부 미용이나 막연한 노화 방지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항산화제니까 무조건 좋겠지 하고 돈을 쓰기에는 생각보다 검증되어 있는 효능의 폭이 좁습니다. 이 성분들에게 있어서 그나마 연구자료가 있는 효능은 당뇨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약간의 도움을 주는 이른바 심혈관 문제를 겪는 분들의 일부 증상 완화에 관한 것들입니다. 건강한 분들께서 섭취하기에는 가격 대비 기대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저 성분들은 상당히 안전해서 정량으로만 섭취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성분들보다 더 중요한 기본 영양제에 먼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양제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기본적인 성분들을 다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런 특수한 성분들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백날 섭취해도 효능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께 더 필요한 제품을 먼저 구매하세요. 어떤 제품을 먼저 사야 하는지는 뒤에 소개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흔히 보이는 실수는 바로 다단계 영양제입니다. 유명한 네트워크 업체 영양제 중에는 가성비는 썩 좋진 않지만 구성면에서 괜찮은 영양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주로 전화나 방문 판매를 통해 판매되는 영양제인데 20만 원을 넘어간다 싶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자분들과의 상담 중에 목격한 영양제도 많고 최근에는 제 지인을 통해 발견한 제품도 있었어요. 이런 제품들의 특징은 설명을 들어보면 뭔가 천연이나 나노 같은 키워드가 많고 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 왜 좋은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수명 연장이나 노화 방지, 암 치료와 같은 이게 진짜 되나 싶은 효능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이긴 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인 기능성 성분은 몇몇 비타민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성분표를 자세히 보면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아무런 검증도 안 된 잡다한 부원료들이 알 수 없는 함량으로 섞여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떤 영양제를 소개받았을 때 얼마나 검증된 제품인지 긴가민가 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톡방을 통해 문의주세요. 직접 살펴보고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양제는 섭취하고 싶은데 자세히 알아볼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어떤 영양제를 먼저 섭취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다뤘던 내용과 조금 겹치지만 오늘은 더 심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섭취해야 하는 영양제는 바로 여러분의 영양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영양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능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피로회복이든 혈관 건강이든 피부 미용이든 탈모든 어떤 목적으로 영양제를 섭취하던 간에 영양 결핍이 해결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영양 결핍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는 다른 어떤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더라도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본인에게 어떤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을지 먼저 체크하세요. 평소에 식사를 통해 잘 섭취하지 못하는 영양소가 있다면 그것을 영양제로 먼저 보충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경 써야 할 성분은 많지 않습니다. 비타민 A부터 E, 그리고 미네랄 중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아연, 그리고 오메가3와 단백질까지 이 성분들이 현대인에게 가장 쉽게 결핍되고 그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성분들이에요. 제가 종종 권해드리는 빌베리나 갈릭 같은 성분도 이 기본적인 성분들을 먼저 충족한 뒤에 시도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과일이나 야채를 잘 챙기지 못하고 버섯이나 콩 같은 반찬을 골고루 드시지 않는 분은 여러 비타민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은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섭취해야 하는 영양제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오메가3는 생선 섭취량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분은 어떤 중성지방 완화와 같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굳이 오메가3 영양제를 섭취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생선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혈관 건강과 염증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 오메가3 영양제를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칼슘은 치즈나 우유 같은 유제품이나 두부에, 마그네슘은 견과류나 콩, 시금치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자주 섭취하지 못하는 분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영양제로 섭취함으로써 뼈와 근육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란이나 고기, 생선 같은 고단백 식사를 평소에 잘 하지 못하고 라면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으로 배를 자주 채우는 분이라면 별도의 보충제로라도 단백질을 꼭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한다면 전반적인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탈모와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단백질은 체중 1kg당 1g씩은 최소로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평소 본인의 식습관이 어떤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식품 중에 잘 섭취하지 못하는 성분들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핍 가능성이 높은 성분들부터 영양제로 보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영양제 세팅을 시작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제품으로 저 성분들을 보충할 수 있을지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상담하면서 시청자분께서 섭취 중인 다양한 종합 비타민 제품을 봐왔는데 스펙이 썩 좋지 않은 제품을 섭취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품의 라벨을 보면 영양소가 이를 섭취량의 몇 %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나 그보다 적은 함량으로 맞춰진 제품은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제품들은 높은 함량으로 영양소를 공급하기보다 더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식습관이 극심하게 안 좋거나 어떤 질병을 겪는 분이 아니라면 저런 제품보다는 비타민을 A부터 E까지 충실하게 담고 있고 B군의 함량이 보다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낫습니다. 국내 제품으로는 제가 종종 소개드렸던 메가트로 골드 같은 제품이, 그리고 해외 제품으로는 소니서치의 투포데이 같은 제품이 좋은 예시입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 최근에는 IFOS나 GOED 인증은 기본이고 알래스코 오메가나 솔루텍스, GC 리버 같은 유명한 원료사의 원료를 쓰는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보자분께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바로 제품의 순도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전체 용량 대비 EPA 플러스 DHA 용량이 몇 %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50에서 60% 정도 되는 제품이라면 순도가 낮다고 볼 수 있고 70에서 80% 정도면 순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캡슐 전체 무게가 1200mg이라고 하면 주성분인 EPA 플러스 DHA 용량이 850mg 이상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순도가 높을수록 불필요한 지방의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기간 드실 거라면 순도가 좀 낮은 제품도 상관없겠지만 건강 유지를 위해 장기간 섭취할 제품이라면 순도가 높은 제품이 나아요. 셀로맥스나 더리틀스 같은 브랜드의 오메가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예전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인 게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사실 썩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될수록 칼슘의 섭취량은 늘고 마그네슘의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주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동일한 함량으로 구성된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소니서치의 칼슘 마그네슘 말레이트 제품이 좋은 예시예요. 추가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식사를 통한 칼슘 섭취가 부족한 분이라고 해도 영양제를 통한 칼슘 섭취는 높아도 500mg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함량으로 섭취하면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어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는 주로 옵티멈 뉴트리션 제품이나 마이프로틴 제품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계란이나 두부 같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종합 비타민과 오메가3,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단백질까지 이 성분들을 기준으로 부족했던 영양소를 채우는 방향으로 영양제를 세팅하신다면 여러분은 불필요한 영양제에 돈을 투자하는 일 없이 그 어느 영양제를 드실 때보다도 큰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어떤 생소한 영양제에 돈을 먼저 투자하지 마시고 기본 영양소를 반드시 먼저 챙기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